중종이 경복궁에서 즉위하고 연산군을 폐하여 교동현에 옮기다.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던 중종은 박원종, 유순정, 성리안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정으로 하루아침에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저 신하들에 의해 왕이 된 중종은 아무런 힘이 없었고 실질적인 권력은 반정을 일으킨 공신들이 장악하지요. 중종은 이들의 요구로 8년을 함께한 조광치적까지 벌여야 했는데요. 연산군의 처남이었던 장인어른 신수근이 반정 참여에 거절한 이유로 처형당하면서 부인도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왕비의 자리에 앉았던 단경왕후 신씨, 그녀는 평생 중종을 그리워하며 경회루가 보이는 인왕산 바위에 자신의 붉은 치마를 걸쳐 놓았다고 합니다. 조광조는 그 마음과 행실로 특별히 추천받았다. 중종 반정의 주역들이 줄줄이 세상을 떠나자 이제 중종은 자신의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데요.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왕이 된 중종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이에 중종은 훈구파를 견제함과 동시에 자신을 보필해줄 인물을 찾으니 바로 명성이 자자했던 살인파의 거두 조광조였습니다.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는 조광조와 함께라면 훈구파도 견제하고 왕권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인데요. 이에 중종은 그의 말에 무조건 귀 기울이며 무한한 총애를 보여줍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조광조는 고작 3년 만에 종육품에서 종이품으로 승진하여 조선 최고의 승진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그러나 중종은 단 4년 만에 조광조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됩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하께서 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니 사직하겠습니다. 조광조는 연산군의 폭정으로 혼란에 빠진 조선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개혁에 나섭니다. 철저한 성리학자였던 조광조는 도교 의식을 치르는 소격서를 폐지할 것과 딱히 한 일도 없이 중종 반정의 공신으로 책봉된 이들을 삭제할 것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광조는 중종의 신임을 크게 잃어버리는데요. 중종이 반대의 뜻을 보이자 살인파 신하들을 동원하여 강한 비판을 퍼붓거나 집단 사직까지 하며 중종의 뜻을 굽히려 한 거지요. 왕권 강화를 위해 끌어들인 조광조가 오히려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낀 중종은 이제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으니 세 번째 사화, 김효사화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신임하시다가 하루아침에 죄주어 버리시니 그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조광조의 등장으로 점점 입지가 좁아지며 위기감을 느끼던 훈구파, 마침 중종의 마음도 조광조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눈치채고 그를 몰아내 기발한 방법을 떠올립니다. 나뭇잎에 꿀로 주초이왕, 즉 조광조가 왕이 될 것이라는 문구를 새겨 벌레가 갉아먹게 한 다음 이를 중종에게 바친 건데요. 나뭇잎을 본 중종이 조광조 일파를 제거했다는 일화는 김효사화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사실 조광조 제거에 앞장섰던 건 훈구파가 아닌 중종 자신이었습니다. 훈구파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조광조가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되자 중종은 이를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조광조를 제거하고자 한 것이지요. 그토록 총애했던 조광조를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내모는 중종의 모습에 신하들은 당혹함을 감추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세자의 침실에 쥐를 매달아 저주한 사람을 죄줄 것을 청하다. 중종은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고 세상을 떠난 후 새 부인 문정왕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를 기회로 여긴 여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종의 첫 아들 복성군을 낳은 후궁 경빈 박씨였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인종만 없어진다면 자신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푸는 건데요. 하지만 경빈 박씨의 야망은 오히려 죽음을 불러옵니다. 어느 날 사지가 잘리고 온몸이 불탄 쥐를 나무에 걸어 세자를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이때 사람들의 의심은 단 한 사람, 경빈 박씨에게로 향합니다. 세자 자리를 노릴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녀가 범인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경빈 박씨와 복성군은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사약을 받고 말았습니다.